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뭐익남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나사의 아르테미스 1이 4달 2일에 발사를 재시도한다고 합니다. 엔진 결함이 있어서 연기가 된 것인데요. 발견된 로켓 엔진의 문제점을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해결한다면 나흘 후인 4달 2일에 재발사가 확실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사가 제작한 추진체 중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로켓이라고 하는데요. 최종은 인간이 탑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엔 인간 대신 마네킹을 태운 캡슐 오리온을 탑재해 달까지 가서 달 궤도를 도는 등의 임무를 42일간 수행하고 귀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당자인 세러피는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는 과정의 일부라며 우주로 오리온을 보내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직 발사대에 그대로 거치되어 있고 로켓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하는데요. 만약 발사대에서 로켓을 내리게 되면 최소 몇 주 이상은 발사를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를 알고 계시죠? 이번에 새 MC가 선정되었는데요. 김신영 씨가 새 MC로 발탁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 11월 처음 방송된 전국 노래자랑에서 여성이 단독 MC를 맡는 건 김신영 씨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전국 노래자랑은 34년 만에 새 MC 체제를 맡게 되었다고 하네요. 김신영 씨는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자라왔는데 후임 진행자로 선정되어 가문의 영광이라며 전통에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즐겁게 진행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패드나우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 연준이 추진 중인 디지털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부르는 말인데요. 이 패드나우가 내년에 도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패드나우가 도입되면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들은 수표 등 결제 처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연중 언제든 자금을 바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결제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주말에는 아예 불가능해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 연준 역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 장치인 오토파일럿 기능이 오작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행 중 급제동 문제로 인해 테슬라가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하네요. 장애물이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멈춰 섰다는 건데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셀프 드라이빙 등 운전 보조 장치와 비상제동 장치가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출시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2월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오토파일럿 관련 브레이크 오작동 신고와 관련해 테슬라 41만 6천 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중국 화웨이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갤럭시 워치 4 시리즈가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와 인도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구글과 협업한 웨어러블 운영체제 웨어 OS가 탑재된 첫 모델입니다. 기존보다 향상된 사용 경험과 체지방 측정 등 차별화된 헬스케어 기능으로 호평을 받았다고 하네요.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워치 5 시리즈를 선보였는데요. 신제품은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로 내구성도 강화됐고 웨어 OS 최적화로 실행 속도를 높이고 배터리 성능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웃도어에 특화된 고급형 제품인 갤럭시 워치 5 프로도 나왔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4를 양산하기 직전 위성통신 시험을 마쳤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위성통신을 위한 하드웨어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건데요. 실제 시험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될 아이폰 14에서도 위성통신을 지원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위성통신 기능을 기존 이동통신망을 대체해 사용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혹시나 통신이 안 되는 지역 등의 비상 상황에서 기본적인 문자 메시지 송수신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이 기능이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상용화에는 애플이 위성통신사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해서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블랙핑크가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K-팝 걸그룹 중엔 최초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아티스트 음원을 통틀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빌보드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외 미국의 글로벌 차트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포티파이 톱송 글로벌 주간 차트에서 K-팝 최고 순위인 2위에 올랐고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 20위로 첫 진입해 대중적 인기를 확보했음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1억 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후 7일 반나절 만에 2억 뷰를 넘겼다고 합니다. 전 세계 아티스트 최초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8천만 명을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네요. 블랙핑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승승장구해서 K-팝의 위상을 더욱 드높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연내에 출시할 것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를 연내에 판매하기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차량 가격은 1만 5천 달러 가량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호정지, 주차, 차량 흐름 대응 기능이 추가되어서 고속도로와 시내 주행이 운전자 조작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제 진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올해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대표가 기자와 만나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은 ICT와 보험이 결합된 국내 최초의 핀테크 주도 디지털 손보사라고 합니다. 보험 설계사 없이 온라인에서만 보험을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의 첫 상품은 금융안심보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해 해킹 행위 등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로 인해 입게되는 금전적 손해나 그런 손해들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 명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돼 입은 금전 손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배우 송강호가 삼식이 삼촌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드라마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32년간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을 만나며 각종 상들을 휩쓸었고 한국 영화사를 다시 썼다고 평가받는 송강호 씨가 드디어 안방극장 시청자들과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삼식이 삼촌이라는 드라마는 신년식 감독의 작품인데 이 감독과는 두 편의 영화를 함께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여부가 31일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감염병 자문위는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국 후 24시간 내에 검사로 대체될 듯 보입니다. 일본이 음성 확인서를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 유일한 입국 전 검사 의무 국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폐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과 거의 같은 양의 석유를 세계 시장에 공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미국 및 유럽 국가들 입장에선 제재의 효과가 미미한 셈인데요. 수출 자체는 줄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출 금액은 오히려 늘었다고 하네요.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에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가 중동의 석유 시설에서 정제되거나 이란산 원유와 혼합돼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만 0세에서 1세 아동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내년부터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 0세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부모에게 월 최대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부모는 100만 원, 만 1세 부모는 50만 원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부모 급여는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첫 매우 강태풍으로 분류된 태풍 흰남노가 다음 달 초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2일부터 제주 남해안 쪽으로 비가 내리고 4일에는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가장 강한 태풍인 초강력 바로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위험 반원에 들진 않을 것이라고는 하는데 강풍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국민게임으로 불렸던 카트라이더 게임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로 9월 1일에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PC와 콘솔, 모바일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30일에 사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테스트 참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 문화상품권 등 경품도 증정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와 독점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코스트코와 CU 편의점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대형 가맹점 위주로 가맹점을 늘린다고 하네요. 애플이 애플카드라는 브랜드 외에 전용 카드를 다른 카드사에 열어주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애플페이 결제를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하게 되면서 삼성페이 등 종전 간편결제 플랫폼과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계약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머행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8월 31일 공모주 청약 안내입니다. 8월 31일은 예정된 공모주 청약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8월 31일 수요일에 부동산 청약 중 서울,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있는 청약 일정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10단지 1순위 공급이 있습니다. 128세대이고 7억 2천에서 7억 3천까지 구성되어 있네요.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1순위 공급이 있습니다. 140세대이고 8억 6천에서 10억 9천7백까지 구성되어 있네요. 송도 하늘채 아이비원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97세대입니다. 성남시 이란 모란 센트럴파크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1세대입니다. 인천 두산 위브 더 센트럴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269세대입니다.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계약 취소 주택이 있습니다. 5세대입니다. 머익남 투자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